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이 책을 처음에는 2회 분량에 맞춰서 마치려고 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출판사에서 허락해주신 양만큼 꽉 채워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에서 배운 대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배운 대로 나의 생활을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믿는 대로 돌아온다.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 즉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 움직인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충분한 자신감이 없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부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행동도 그런 생각을 따라간다. 당신 스스로 옆에 있는 동료보다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런 느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전달되고 실제로 당신은 매력 없는 사람이 된다. 정체성에 관한 믿음은 당신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당신의 인격, 하는 일, 추구하는 꿈, 심지어 옷차림과 먹는 것까지도 말이다. 의심과 회의를 품으면 어떤 믿음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정말 그럴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그것을 더 이상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학교에서 낙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믿음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공만 생각하라. 생각을 바꿔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종종 바이킹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바이킹은 전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워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다시 타고 돌아갈 배가 없으니 그들은 승리를 목표로 이를 악물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은 주목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로지 금메달만 기억할 뿐이다. 우리는 인생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자처럼 생각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임하는 열정적인 태도, 두려움을 모르는 호랑이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최근 축구 감독 아르센 벵거는 위건 애슬레틱 팀이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로 경기에 임한다고 말했다. 나는 나를 찾아온 축구 선수들에게도 종종 바이킹 이야기를 들려준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축구 천재 디에고 마라도나는 한 번도 자신의 작은 키가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데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키가 작은 편인 축구 선수 마이클 오웬도 마찬가지다. 북아일랜드의 축구 천재 조지 베스트는 자신의 음주 습관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었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러했다. 나는 늘 고객들에게 마음속에 이러한 신념 체계를 심으라고 강조한다. 자기 자신을 승리하는 스포츠 스타, 어떤 걸림돌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믿으라고 말이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이러한 마인드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 고객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승진하는 것,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등 어떠한 목표 앞에서든 그런 마인드로 임해야 한다.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언어를 바꿔라. 두뇌는 당신이 쓰는 말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무하마드 알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뛰어난 복서들 중 하나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최고야. 누구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어 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그렇다고 굳게 믿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제로 해낼 수 있다. 승자의 태도를 배워라. 태도와 몸가짐, 옷차림을 바꿔라. 비즈니스맨이 정장을 차려입으면 자신이 전문 직업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올바른 옷차림은 당신의 몸가짐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올바른 생각도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스포츠 심리 전문가들은 운동선수에게 가르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말한다.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내 심리 상담법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최면요법으로 사람들이 승자의 태도를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재능 있는 운동선수를 발굴하는 스카우트 담당자나 잠재력 높은 배우를 선발하는 캐스팅 에이전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태도다. 그들은 전사의 마인드, 승리자의 태도를 갖춘 사람을 뽑는다. 엑스팩터, 오디션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는 영국의 리얼리티 쇼. 엑스팩터 같은 프로그램의 예선에서도 심사위원들은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지원자는 탈락시킨다. 고개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은 패자의 태도다. 심사위원들은 언제나 자세가 곱고 눈빛에 열정이 가득하며 도전의식과 각오가 충분히 느껴지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배워서 이길 수 있는 태도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성이다. 파산을 했다가 다시 보란듯이 일어서는 기업가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한때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결코 승자의 마인드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신감 넘치는 몸가짐과 태도를 유지했고 1년 내에 부채를 모두 청산하는 동시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 거듭났다. 마음속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라. 운동선수가 마음속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면 온 몸의 세포와 근육이 그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선수만이 올림픽 같은 대형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들은 마음속 그림을 그리지 않는 선수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면접이나 어떤 평가 혹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그것을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스텝 6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본을 활용하라. 마음속 그림을 바꾸는 것,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는 것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허구든 사실이든 우리 마음은 보이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상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상상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최고 수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에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차지한다. 강력한 상상과 마음 훈련은 그 어떤 약물보다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 책을 활용해 끊임없이 당신의 잠재력을 확대하라.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믿는 만큼 무한하게 커진다.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대다. 최고의 기업가와 운동선수 못지않게 당신의 내면에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웅크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 자신감 넘치는 인생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하라.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되뇌라. 습관을 바꿔라.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승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승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금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제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수 있다. 극한 상황을 즐기는 매니아들은 그런 경험과 행복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철인 3종 경기, 패러글라이딩, 무산소 잠수를 즐기는 이유는 그것을 즐거움과 연결짓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가는 일터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어진 책무 이상을 해낸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주변의 기대치보다 많은 것을 시도하고 이뤄낸다는 것이다. 테니스 선수 마리아 샤라포바는 늘 탁월한 정신 자세를 보여준다. 그녀는 언제나 굳은 의지를 잃지 않으며 심지어 경기에 패했을 때조차 승자의 보디링기질을 보인다. 나는 주식 중개인에게도 운동선수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기법을 가르친다. 확고한 자신감으로 적당한 타이밍에 거래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자신 있게 판단하는 건 말이다. 인생에서 유일한 위험 요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에 도전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면접에 도전하는 것, 연봉 인상을 요청하는 것에서 두려워하며 주저하기보다 기꺼이 위험을 떠안고 시도해보라.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품지 마라. 사이먼 웨스턴은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한 퇴역 군인으로 그가 타고 있던 배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신체 절반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이런 까닭에 얼굴을 비롯해 피부의 여러 곳이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피해자나 인생의 패배자로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배에 폭탄을 떨어뜨린 아르헨티나의 조종사 카를로스를 만나 용서하고 친구가 되었다. 공장 노동자에서 영국이 사랑하는 오페라 가수가 된 러셀 왓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포기할 줄 모르던 태도 때문이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목표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도 하나의 상품이다. 스스로를 가치가 높은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라.
2007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폴 포츠는 모든 시청자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했다.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의 열정과 의지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그 실패를 값진 경험으로 여긴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성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불가능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1년 내에 해내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5년이 걸리는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하기 전에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녀는 끈질기게 출판사를 돌아다니며 원고를 내밀었고 어떠한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았으며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소프라노스를 쓴 작가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때마다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라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혹평을 들었지만 결국 이 작품은 세상의 호평을 받으며 대박을 터뜨렸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거릿 미첼도 수년간 여러 출판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위기의 주부들 대본은 HBO, CBS, NBC, 폭스, 쇼타임, 라이프타임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이 대본이 작품으로 제작되어 전파를 타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거듭났다.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 주저앉지 않으며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값진 교훈을 얻는 기회로 여긴다. 당신의 내면에도 그런 의지와 자신감이 숨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당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비록 처음 몇 번의 시도에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인 성공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자꾸 연습하고 스스로를 단련할수록 자신감도 커지는 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의 자신감을 갖고 태어난다.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면 그것을 더욱 잘하게 된다. 컴퓨터를 다루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낯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입을 떼기도 힘들지만 그 나라의 말을 계속 접하다 보면 차츰 자신감을 얻어 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과 기술을 당신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존감과 자신감, 삶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온갖 물건을 떠올려 보라. 컴퓨터, 전화기, 건축물, 그 밖에 수많은 발명품은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굳건한 자신감을 보였기에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비웃을 때조차 그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 19세기 초 일부 사람들은 증기기관차 개발을 반대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며 시끄럽게 소음을 내는 증기기관차를 만들면 임신부가 유산을 하거나 근처 들판에 있는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우유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려를 극복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2007년 4월에는 프랑스의 초고속열차 TGV가 시험 주행에서 시속 574.8km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로저 베니스터는 인류 최초로 1마일 4분의 벽을 허문 인물이다. 그가 이루기 전까지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다. 로저 베니스터가 그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4분 내에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을 맹렬히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록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마음의 장벽도 무너뜨렸다. 이를 증명하듯 그가 기록을 세운 해에 8명의 다른 선수가, 그 다음 해에는 57명이 4분 벽을 돌파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크 스피츠는 1972년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따는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과 의지 덕분이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발휘된다. 즉,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이 지닌 한계를 알 수 없다. 당신이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그것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한 번 발휘된 잠재력은 결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 스포츠 선수,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를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운 것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의 잠재력에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기술을 가지고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는 과거의 사람들이 얻지 못한 수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언뜻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공의 자리에 쉽게 오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그 이면을 살피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숨어 있다. 그들은 그런 시간을 꿋꿋이 이겨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리처드 브랜슨이 처음 회사 이름을 버진으로 정한 것은 사업에 처음 뛰어드는 초심자의 상태를 담기 위해서였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었지만 결국 그것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놀라운 리더로 거듭났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며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몇 년 전 나는 대단히 낙관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했을 때 중절을 시도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절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그녀가 무척 소중한 존재라고 사선을 넘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해주었다. 얼마 후 나는 그처럼 중절 시도에서 살아난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나에게 제가 어떻게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부모님조차 저를 원치 않았는데 저는 애초에 세상이 원치 않던 존재라고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여성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여성보다 운이 나빴던 셈이다.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훌륭한 삶을 일궈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폄하하고 깎아내렸다. 스텝 2에서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꾸라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담긴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일은 결코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관점과 해석을 변화시켜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당신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당신의 성격이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의 자신감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관점을 당장 바꿔라.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삶을 견뎌야 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기꺼이 즐길 만한 무언가로 받아들이는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사람과 함께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마다 깨어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그 일이 더없이 즐겁지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일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 당신 자신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라. 이 책의 내용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기애와 자신감이 확립되면 남들을 감동시키려 애쓰거나 남들 앞에서 일부러 가장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긍정적인 기운 및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과 올바른 태도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 믿음이 주는 변화가 참 크죠? 작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바꿔주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굳게 믿는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